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힘들었구나. 괜찮아. 그만하면 잘 살아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출판사 기류의 책에서 출간한 곽소연 작가의 이쁘게 나이 드는 당신이 좋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족학 박사, 심리치료 전문가로 20년간 일하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마음이 항상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가는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면 깊숙이에는 아픈 감정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 아픈 감정들을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묻히면서 사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어떤 이들은 슬픔을 가득 머금고 있고 어떤 이들은 힘들어 멍이 잔뜩 들어 있고 어떤 이들은 너무 지쳐버려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이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 추스려야 되나 를 혼자 생각하다 그대로 가슴속 깊이 묻고야 맙니다. 그리고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보듬어 주지 않고 그대로 실타래가 뭉쳐있듯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언젠가는 나쁜 일로 터져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어렵고 아픈 감정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힘이 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감정을 치유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이 책을 통해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 맞아. 그거야.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내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일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소영 씨는 결혼해서 첫 아이로 딸을 낳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을 잊지 못한다. 아들이 아니네? 라는 말에 놀랄 틈도 없이 근데 어떻게 아빠를 닮은 데가 하나도 없고 너만 닮았냐? 라며 푸념하듯 던진 말이 송곳처럼 마음을 찔렀다. 그런 시어머니 말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남편의 대수롭지 않는 태도에 화가 더 났다. 진통을 겪고 죽음의 고비를 거쳐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 고통쯤은 저들과는 상관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소외감이 밀려왔다. 그 이후로 소영 씨는 수년 동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았다. 내 딸이니 내가 키울 거라며 직장생활과 집안일에 버둥대면서도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애썼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집 주변을 기웃거리면 바쁘신데 안 오셔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로 거리를 두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이 회사 일로 귀가가 늦을 거라는 연락이 때로는 반가웠다. 딸과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소영 씨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딸의 양육에 개입시키지 않았다. 일단 내 마음대로 했으니 속이 후련했지만 아이는 순탄히 자라지 못했다. 유치원에 가거나
낯선 상황을 만나면 경기를 일으켰고 엄마만 졸졸 따라다녔다. 소영 씨는 겉으로는 힘들지 않은 척,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행동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 앞에선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 억울했던 일은 속으로만 삼켜버리면 그만일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도 잘 잊혀지지 않는다. 만약 소영 씨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해요 라고 한마디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어도 지금처럼 마음에 앙금이 두껍게 앉아있을까?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확률이 더 높다. 새댁이 시어머니 앞에서 싫은 내색을 보이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니까. 이제 중학생인 딸은 사춘기를 겪으며 엄마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그런데도 소영 씨는 딸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소영 씨는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딸의 뒤를 봐주어야 할 확률이 높다. 혼자 아이를 다 키웠다고 큰소리치지만 아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아빠와 친해질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엄마의 권력만 쌓았으니 시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치고 힘들어 속으로 울면서도 괜찮은 척, 의연한 척 하는 게 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아이를 위한 배려 같기도 하다. 하지만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인 척 행동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지 진짜 내 모습은 아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척하는 것은 결국 나와 아이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통찰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신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수용하는 것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싫은 소리를 못 견디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곱씹으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자기의 어두운 구석이다. 괜찮지 않은 모습도 나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던 루이지 부르조아는 작품 활동을 하며 자신의 아픔을 풀어낸다. 마망은 거대한 거미를 형상화한 조각으로 엄마와 아기 거미의 모습에서 엄마에 대한 연민과 보살핌의 욕구가 보인다. 부르조아가 그랬듯 자신의 상처를 만나고 괜찮지 않은 자기 모습도 인정해야 관계가 회복된다. 불행을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고통스러운 마음을 숨길 필요는 없다. 딸도 대학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고 시부모 모시고 살다 이제 겨우 본가에 한숨을 돌리고 보니 살아온 세월이 헛헛해요. 간섭이 많고 융통성 없는 남편과 덩그러니 둘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 남자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네요. 정숙 씨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가까운 줄 알았는데 나를 몰라주고 몇십 년 이어진 인연의 끈이 너덜너덜해진 것 같을 때의 허망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서적 친밀감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꺼리낌 없이 웃고
대화하며 살고 싶은데 남편과는 그 소박한 꿈마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것이다. 아직 남은 시간이 많아도 중간 지점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려는 시도들을 해야 한다. 가족끼리 복작되던 시기에는 정신이 없어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다. 하지만 숨을 돌리고 나면 자신의 존재는 무엇이었나 하는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정숙 씨 역시 그랬다. 참는 것은 누구보다 잘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꼼꼼하지만 잔소리가 많은 남편. 그에 비해 조용한 그녀는 늘 남편에게 맞추며 참기만 해온 것이 분명했다. 정숙 씨의 남편은 휴일이면 벌러덩 누워 TV를 봤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지만 집안일은 살뜰하게 가꾼다. 화분을 옮기고 베란다 청소에 물걸레 청소까지 집안을 반들거리게 하는 것이 그의 취미다. 하지만 남편의 청소벽은 심할 정도다. 걸레질을 3번은 해야 청소가 끝나고 외출이라도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가구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화분 분갈이를 한다고 베란다는 흙투성일 때가 많다. 마음대로 안 되는 날엔 공시렁대고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어도 잔소리가 많다. 식사 시간에는 기분 좋게 밥을 먹으면 좋으련만 평소에 쌓아두었던 불만들을 끄집어낸다. 말이 안 통하면 기숙사에 있는 아들을 갑자기 호출하거나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오자고 한다. 가시방석이 따로 없다. 친구 같은 남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하지만 힘든 것은 힘든 것이다. 분가하며 시부모 봉양이 끝나니 남편 시집살이가 더했다. 정숙 씨는 자녀 키우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식당 일을 하며 척추가 휘고 팔의 관절에 탈이 나자 몸도 마음도 지탱하기 힘들어져 마지막 선택을 하고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남편이 고지식해서 아들도 시부모님들도 힘들어해요. 외로우니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참 그 사람도 불쌍하죠. 그녀의 맺힌 이야기는 끊일 줄 몰랐다. 힘든 건 당신이에요. 나의 이 말 한마디에 정숙 씨의 눈에선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렀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으로 위안을 삼기에 많이 지쳐있다면 자신을 돌봐줘야 할 때이다. 은정 씨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하고 고등학생 연년생 아들과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교육비와 아파트 융자금을 갚아나가는데 턱없이 돈이 부족하다. 새벽에 나가 제과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학습지 교사를 하고 나면 귀가 시간이 밤 10시가 넘는다. 아이들이 밥은 알아서 챙겨 먹지만 반찬이며 간식이 부실해 늘 미안하다. 남은 빚은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애들 대학은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불안하고 무섭다. 융자금 갚는 날이나 애들 시험 때는 불안이 더 심해져 지하철에서 공황 증세로 쓰러진 적도 있다. 은정 씨와 똑같지는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공황 증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일종의 불안 증세인데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도 강하지만
죄책감도 크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죄책감이 불안을 가중시킨다. 아이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은 지금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집도 쾌적하게 꾸미고 아이들 밥도 챙겨야 한다는 완벽한 기준을 자신에게 지우게 된다. 잘 안 내면 어때? 어떻게든 되겠지. 아이들에게도 할 만큼 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여 주어야 한다. 빚 걱정, 사는 걱정은 모두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힘들수록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걱정은 그만하자. 떨쳐버리자. 그래도 자꾸 떠오르면 나 요즘 힘들어 라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자. 지금의 상황을 비밀로 간직한다고 내가 더 근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숨긴다 해서 그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다. 또 안다고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며 어차피 내가 해야 할 몫이지만 최소한 마음은 가벼워질 수 있다. 공항 발작은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이나 지하철, 버스 같은 분주한 상황,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일단 지하철에서 내려서 환기가 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버스의 창문을 열어야 한다. 또는 옆자리나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 낯선 사람이지만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 방법이 싫다면 언제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단축키로 저장해놨다가 위급한 상황에 전화를 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불안이 쑥 내려간다. 당황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대처 방법도 들을 수 있으니 효과적이다. 힘든 것을 숨기려다가 오히려 병이 생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